ST의 김소 갤러리 ST의 김소전 관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크릿타운 호텔 아트페어 제1회라서 많이 떨렸던 그 행사를 지금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좋은 관람객분들이 많이 와주셨다는 것은 저희 참여하고 계신 갤러리들에서도 아주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떠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1년 정착. 예, 그리고서 이제 현실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현실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그냥 인도에 살 생각했거든요. 그냥 수행자로 아기 키우면서 거기 아슈람에서 그냥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국에 와서 마음 공부를 좀 제대로 하다 보니까 가만히 제 마음을 봤더니 제가 떠나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잘 살고 싶은 게 제 진짜 마음이었어요. 빛의 파장이고요. 진동과 에너지 그림이에요. 저는 명상하는 화가 아니면 뭐 화가 그림 그리는 명상가? 네, 그 둘 다인데요. 제가 원래는 2005년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되게 오래전이죠. 네. 저는 한국화를 전공했고요. 처음에 제 그림이 이제 수묵화였어요. 검은색 그림이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부터 명상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명상을 이제 눈을 감고서 시작을 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검은색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제 삶이 그냥 무채색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책도 읽어보고 또 사람도 만나보고 또 뭐 제가 명상도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뭐 수행도 해보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팔, 인도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답을 못 찾아서 그러다가 제가 진짜 좀 답을 찾고 싶다. 그게 이제 2011년도거든요. 그때 제 아이가 이제 7살이었는데 제가 무작정 저희 아이를 들쳐업고서 인도에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인도 남인도에 있는 명상 공동체 오로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국제 공동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명상을 하면서 그 동그란 그 빛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만다라라고 하는 그 명상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다라를 그려야겠다. 그리고 나는 인도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서 제가 그때 이제 거기 살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큰 자각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을 떠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마다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메커니즘. 네. 근데 그것들이 인도에 가거나 어디를 가도 그 메커니즘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고서 이게 프로그램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서 다시 마음 공부를 하러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명상 그림이라고 하는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어떤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그림은 2012년도에부터 그렸고요. 그때도 이제 전시도 많이 하고 개인전도 많이 했었는데 만다라를 그리면서는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시할 작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많이들이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전시까지 할 작품들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그런 게 없고 그 고요한 어떤 빛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처음에는 만다라를 그리면서 그 에너지의 포인트에 그 펄이나 뭐 반짝이나 네. 그런 걸 썼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보석을 이제 원석 이런 팔찌 이런 네네. 것들 이런 원석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뭐 자수정이나 뭐 이런 뭐 터키석이나 뭐 이런 것들 크리스탈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다 보니까 그림의 에너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 오게 됐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가 정말 그 빛의 엑기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딱 붙였을 때 이 빛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제가 알고서 주로 이제 다이아몬드나 아주 좋은 보석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컬러로 빛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빛의 정수를 제가 표현을 한다면 보석은 지구 에너지의 정수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과 땅의 정수가 같이 만난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빛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 빛을 가장 잘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빛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을 그 강력한 빛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가슴이 환해지고 뭔가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명상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저는 이제 명상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볼 때 명상적인 그런 어떤 그 내면의 빛을 깨우는 그런 그림을 지금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빛을 찾은 거거든요. 그 석탄도 다이아몬드도 같은 원소예요. 그 석탄이 그 지구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단련이 돼서 다이아몬드로 빛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원소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안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다 빛은 다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아주 검은 그림으로 검은색 그림을 그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빛을 제가 꺼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내 안의 빛을 연결해서 자신 안의 빛을 밝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을 인식할 때 빛이 깨어나거든요.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을 인식하면은 그게 더 확장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빛을 꺼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름다움과 빛이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내 안에 어둠을 볼 것인가, 내 안에 빛을 볼 것인가. 그래서 그런 여정에 이 그림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있어요. 우리 정현우 작가님의 빛, 진동, 그리고 에너지 이 작품이 많은 컬렉터분들한테 되게 많은 힐링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주로
원 그림을, 원을 많이 쓰거든요, 서클을. 근데 제가 서클을 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의 원형이 서클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을 다 분해하면은, 물질을 분해하면 분자, 원자, 그리고 다 쪼개면은 그 안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그 모든 물질의 그 극소의 단위를 그 서클이라고 하면 가장 넓은 우주를 표현할 때도 또 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서클은 우주의 어떤 근원 에너지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원에도 보면은 어떤 거는 7단계, 어떤 거는 8단계, 여러 가지 단계들로 나눠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마다 의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모든 그림에서 보면은 가운데 이 중심이 있어요. 중심은, 창조의 씨앗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 가운데를 근원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근원의 빛 시리즈인데, 근원의 빛은, 근원이 뭐냐면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뿌리에 빛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도가 이 중심에 숨어져 있고요. 이 중심에 있는, 또 중심에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시작점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빛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가운데 이 다이아몬드 빛이 확장돼서 신성, 내 안에 신성이 깨어나서 그것이 이제 기쁨으로 연결돼서 그것이 이제 세상과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컬러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와 이 구조의 의미들이 이 안에 이제 작품 하나하나마다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작품을 보시면은 어떤 분은 이 작품, 어떤 분은 저 작품 끌리는 작품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맞는 그림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림이 내가 그 그림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그림도 나와 공명해서 나랑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같이 호흡할 수가 있어요. 이 월의 생일 딸을 갖고 있는 물망초 꽃을 상징하는 나를 잊지 마세요. 김리연 작가입니다. 아트쇼도 동시에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시리즈 중에 커렌시아 시리즈에 돌입을 해서 지금은 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상징적인 것들이긴 한데 나 자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상징적인 것들, 탄생화, 별자리 이런 것들과 제가 어떤 것을 바라보았을 때 쉼을 느끼고 그 여정의 길에 어떤 편안한 길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시작점들을 좀 보여드리고 지금 개인전에서는 아예 그 커렌시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저의 쉼터의 첫 발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쉼에 대한 이야기에 또 들여서 보여드리고 있고 인천 아시아쇼에서는 커렌시아 보여드리는 부스도 있고 이전에 페르소나 시리즈인 사회적 역할을 하던 그 여배우 시리즈를 보여드리는 또 스타 작가전 부스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 군데에서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조각도 하고 있는 조각 회원이기도 해서 조각 구상 회원회에서 하고 있는 조각전도 열리고 있어서 동시에 지금 한 5군데 이상 요나르키 갤러리에서 또 개인전이 또 열리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전시가 동시에 감사하죠. 여러 군데에서 또
그림을 보고자 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또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제 또 코로나 시기도 끝나서 이제 대중들도 많이 발걸음하실 수 있고 전시도 이제 저희가 온전하게 이제 열릴 수 있고 마주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사실 이 쉼이라는 게요, 진짜 휴식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나의 안녕함을 묻는 포커스였어요. 근데 제가 How am I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자칫 Who am I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녕함에 대한 다가감인데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쉼이랑 그저 쉼이랑 나의 안녕함을 묻는 거랑은 되게 다른 얘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내가 안녕한가? 였어요. 그거를 저는 작업을 하고 시리즈가 나오고 다 작업이 맞춰지면 저의 자가치유는 끝나요. 사실. 근데 이렇게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고 대중과 만나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도슨트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다시 그것에 맞춰서 풀어드리고 저의 그 어떤 생각을 이 슬로건을 말씀드리는 과정은 사실은 치유 과정이거든요.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조금 빨리 전해드리고 좀 삶을 저 못지않게 좀 빨리 풀어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려는 의미가 커서 모두 자기의 안녕함을 조금 빨리 추스리시면서 살아가시길, 지금처럼 조금 자칫 힘들고 위험하게 이렇게 좀 기복이 커지는 시기에는 정말 나의 안녕함이 더 중요한 시기이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모정 시리즈 할 때 과거의 시간을 돌보던 시기에 나왔던 작품의 어머니 피에타와 아기 조각들로 제 과거의 시간을 지난 저의 어머니의 결핍의 시간들에 토닥이던 시간에 그 둥지미술관에서 그 아기 조각들을 너무 전시하고 싶은 거예요. 숨는 곳에서 그 안에 벽면도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미러로 탄생화를 그려서 다 채웠었어요, 벽면을. 그 벽면을 다 떼서 그걸 다 회화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각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걸 합치면 둥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탄생화의 의미들을 드로잉을 같이 한 거예요. 탄생화 뜻이에요. 네. 탄생화가 365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날짜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래도 나름 당신의 소중함, 태어난 것에 대한 의미, 그래도 내가 태어난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난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각인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 난 소중하지. 막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비록 만나지는 못하고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 내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나보다 더 아팠을 것 같은 그분에게 괜찮다. 더 이상 뭐 미안하거나 뭐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제 그런 화해 용서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런 의미들의 생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2살 때까지 그렇게 보듬어 주셨으면 젖은 물리고 가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럼 주실 건 다 주신 거니까 그것에 대한, 그래도 생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걸로 자신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게 포커스였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커렌시아 시리즈에 대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연결이어서 그런 상징적인 것들만 갖고 온 거예요. 과거 이야기 돌보고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고 나니까 현재를 돌봐야겠다 해서 페르소나 시리즈가 나왔고, 그러다 어느덧 아버지를 보내면서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게 돼서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관계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에 집착하다가 아버지를 보내면서 또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것이 아닌 이제 나와 마주하는 시간,
내가 더 나를 진정으로 바라본 내가 나를 더 알아야겠다라는 시간이 더 포커스가 되면서 커렌시아 시리즈가 시작되고 나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이야기가 쭉 벌써부터 구상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다 그려내려면 개인전으로 이야기가 쫙 펼쳐져서 그 소재들을 다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시리즈를 다 해내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려면 단지 주제만 나온 것만 해도 큰 굵직하게 이제 세 번째 테마가 몇 년이 걸릴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 그제서야 제가 좀 나 이외에 더 큰 세상과 그 너머의 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 걱정이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으로도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신작도 나왔다고. 10월 달에 개인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인전 하고 이제 개인전 작품들 여기는 이제 초대받아서 네. 왔죠. 서 작가님. 네. 네. 이번에 새로 작업하신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이제 시리즈물로 이제 계속 그렇게 고향을 생각하는 그리움 시리즈 작년에도 전시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제 뭐 보라빛, 뭐 붉은빛, 뭐 녹색빛 이렇게 색깔별로 그런 작업들하고 요게 이제 저기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 제가 아라비아 숫자 시리즈로 또 계속하고 있고요. 요게 좀 반응이 요즘 좋아갖고 올 전시회 때는 또 이게 많이 선호됐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느낌들을 다 담으셔가지고 그게 잘 전달되셨겠지만 저 아라비아는 재미도 있으면서 예, 그리고 또 굉장히 처음에는 남자, 여자만 그렸는데 이제는 이제 좀 다양하게 직업군들이 나오고 그때 뭐 간호사도 그려보고 경찰도 그려보고 이제는 뭐 젠틀맨이나 이렇게 여자분들 중에 뭐 프리티 우먼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인물들을 구사할 수 있어서 아주 좀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좀 기분 좋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거 그리움 시리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색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노을빛처럼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이제 하늘빛, 노을빛 이런 곳서부터 이제 좀 다양하게 뭐 이런 어둠이 있겠어요. 뭐냐면 뭐 보라빛도 그려보고 또 핑크빛도 그려보고 다양한 색을 한번 집어넣어 본 거죠. 네. 이 지금 그림 안에 있는 저 눈처럼 보이는 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살던 초가집 네, 그런 그 고향 마을에 있는 작은 초가집들을 눈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눈으로 보여서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60년 전 뭐 그럴 때 저의 어린 시절에 보였던 시골 마을이니까 초가집도 보이고 그랬죠. 50년 전이 아니고 60년 전? 5, 60년 전. 내 나이가 그렇게 네. 어리질 않아요. 잘못하면 70 나올 뻔해. 이번에 이 신작도 이렇게 개인전도 하시고 신작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관람객들이나 우리 선생님의 이 작품을 선호하는 컬렉터분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글쎄요, 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뭐 추억도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 직업이 개그맨이니까 좀 웃음 같은 거 그리고 또 좀 해바라기도 좀 그려봤는데 뭐 해바라기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재밌게 익살스럽게 해바라기에 이빨 빠진 걸 하나씩 그렸더니 또 귀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좀 집에서 그림을 보고 조금 평화롭고 웃을 수 있는 또 이렇게 멀리를 보면은 뭐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계속 그리고 싶어요. 네. 예, 선생님 뵈면은 그 예술로 이제 투영되는 그 안에서 인생의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유머와 위트와 블랙적인 요소가 그림 속에 채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하실 건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순수 미술적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순수 미술 또 아니면은 어떤 미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코미디 안에서도 뭐 블랙 코미디도 있겠고 무슨 슬랩스틱 코미디가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우르는 전체를 아우르는 거지 무슨 뭐 순수 미술 그럼 제 그림이 순수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팝아트 스타일을 제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 영향을 받은 이제 그림에 뭐 글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에도 어느 해는 한글 시리즈를 또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1년간 뭐 닥치면서 또 내가 해보고 싶은 작업들을 또 이제 저는 주로 뭐 유명한 작가들보다도 제가 영향을 받은 작가는 이제 뭐 우리 후배 하정우 군이나 또 뭐 조용남 형님 같이 뭐 화투를 그렸잖아요. 난 그래서 한글을 갖고 또 이용해보고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위에서 많이 얻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시그니처로 눈을 건 것은 서로 이제 좀 제가 시선을 많이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은 좀 교감하자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여기다 초가집을 넣어도 좋은 그림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이제 눈을 넣음으로써 내 마음이 거기를 간다는 뭐 그런 그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작품을 소장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의 눈이 저와 함께 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러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눈이 젊고 좀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작품 속에는 초롱초롱합니다. 네. 재미있는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감동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보시는 분이 느끼면 더욱 좋죠. 요 다음 시리즈는 또 어떤 거? 그래서 전에 했던 그 한글 시리즈에 조금 그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한글로도 한번 조금 더 해보고 싶고 왜냐하면 저 맨 아라비아 숫자만 해도 우리나라 문화보다는 외국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뭐 이용한 우리나라 것을 좀 많이 알리는데도 조금 일조하고 싶고 어쨌든 뭐 제가 마음 가는 대로 뭘 그린다 이렇게 생각보다도 일단 앞에 맞닥뜨리면 아 이번엔 뭘 그릴까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오겠죠. 뭐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부탁드리고 더 왕성한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제가 틈나는 대로 요즘은 거의 뭐 거의 직업처럼 연기도 물론 하지만은 그림도 열심히 해서 뭐 재밌는 뭐 이제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좀 이왕이면 재미있는 멋진 것도 좋지만은 재미있는 그림들 많이 그리고 싶어요. 네. 이번에도 꿈꾸는 낙타 시리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제 낙타 시리즈가 나온 지 딱 1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낙타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변화하고 있는데요. 낙타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굉장히 한국적인 배경의 작품도 있고 또 라스베가스도 가고 이렇게 하늘로 풍선을 타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호텔 아트페어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 지금 DP를 하고 있잖아요. 네, 윤송아 방 안에 화장실이 여기는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욕조에 보시면 신작 처음으로 탄생한 블랙 낙타까지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얀 낙타만 한 거의 10년째 그리고 있다 보니까 블랙 낙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많이 살펴봐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 꿈꾸는 낙타 시리즈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또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책임감들이 늘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식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생명수가 되어서 활기를 되찾아준다라는 의미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좀 눈을 감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면 현재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작품도 사실 사막의 고목나무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인데 눈을 감고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컬러풀해지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제 낙타는 저한테 있어서 유니콘 같은 존재인데 주로 우리가 신성시 여기는 존재를 하얗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항상 낙타는 하얗지 않지만 하얀 낙타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하고 제가 또 1월 달에 개인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전시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더 특별한 또 다른 시리즈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의외로 검정색도 굉장히 성스러운 색깔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종교인들이 블랙을 또 입었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귀족들도 그랬었고 예전에는 블랙을 굉장히 내기 어려운 색깔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근데 그 블랙 안에도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중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블랙이라는 색깔이어서 이번에 블랙 낙타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는 하얀색은 어떤 순수성과 순결함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굉장히 고결한. 근데 제가 낙타를 처음 그릴 때만 해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순수한 것보다 모든 거를 다 알지만 진흙탕에도 굴러보고 위에서 다 알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어떤 순수성과 꿈을 유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꿈꾸는 낙타 시리즈가 이번에 블랙 낙타로 해서 욕망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 같이 마냥 천사 같지만은 않은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굳은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재미있는 뉴스를 봤는데 이효리 씨가 그동안은 상업적인 광고를 안 하려고 하다가 기부나 이런 데 굉장히 앞장서 왔었잖아요. 근데 광고도 상업적인 광고 찍으면서 내가 더 많이 기부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로부터 블랙은 굉장히 권위 있고 또 성직자들도 블랙을 착용을 했었고 그러면서 타락한 천사를 또 블랙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느낌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냥 착한 것이 또 옳은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성숙해 가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림 안에서 항상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또 등장을 했었어요. 그림자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얀 낙타는 이상이고 근데 이 그림자 낙타가 그냥 낙타로 이제 나온 거죠.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림자는 현실이거든요. 우선은 지금 12월에 더현대 일산 킨텍스점에서 한 달간 개인전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로 1월에 아트 컨티뉴 본점 갤러리에서 또 개인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개인전을 2번 연달아 하고 2월에는 LA 아트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전시 앞두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상하이와 두바이 전시 그리고 이제 뉴욕 개인전까지 앞두고 있는데 저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올해는 송년회가 없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부지런히 작업을 해서
다양한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이번 호텔 아트페어에 출품한 작품 중에는 2023 K 아티스트 프라이즈 신진 작가 공모전의 수상작들도 출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텔 아트페어 STAF. 네, 지금 우리 송미린의 작가님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걸로 수상을 하신 거예요?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5점의 작품 외에 또 한 점 더 있는데 그 한 6점 작품이 요번에 이제 조선 팰리스 호텔에 여기 이렇게 아트페어에 출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들은 K 아티스트 프라이즈에 뭐 공모전에서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수상도 하고 조선 팰리스 호텔 아트페어에 이렇게 전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존에 제 모든 작품의 주제는 연결성이에요. 근데 연결성에 다 실이 다 이렇게 작품에 보시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뭔가 부모님의 가업을 어떤 잇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의류나 옷을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오브제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작품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자투리 천과 페인팅 그리고 이렇게 보면 베이스에는 이제 드로잉이 들어가요. 근데 언어 드로잉이거든요. 이 언어 드로잉이나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9월 달에 선유도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피해 목들, 탄 나무 껍질이나 이런 통나무들을 사용해서 한 10m 넘는 설치 미술을 했어요. 그곳에서 오시는 이제 관람객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 작품을 보면서 이제 자연에 대한 어떤 메시지나 경각심을 이제 가지셔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메시지를 다 남겨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게요, 뭐 보답할게요, 나무야 노력할게,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바램 아니면 이제 발현들을 이렇게 메시지로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신 것들을 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 깔려 있고요. 언어로 깔려 있고 그 위에 페인팅과 그리고 자투리천을 사용했는데 자투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소재를 막 찾다 보니까 이제 바느질 방이 있어요. 쪽방.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들을 그 쪽방에 가서 한 4년 정도를 이제 매일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집된 이제 자투리 천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에 같이 재사용, 그러니까 리사이클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의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관계 소통에서 보면 이제 지치고 힘들고 이제 어렵고 이제 소통이 안 되거나 굉장히 괴로움을 맛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삶의 어떤 휴식이나 아니면 회복을 선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자투리천이 어떻게 뭔가 재사용이 되면서 또 회복에 대한 어떤 의미까지 담아내려고 전반적인 작품에서는 연결, 관계, 소통 그런 의미를 담고 나아가서는 이제 회복성까지 작품에 좀 담아내고자 이렇게 작품을 네, 저는 원래 수묵화풍 인물화 작가로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에서 김우중 회장님을 처음 인물화로 스타트로 끊으시면서 인물화 작가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인물화 작가 수묵화풍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고 젊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반짝거리는 뭔가를
단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걸 덮어버리는 그런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크리스탈 콜라보라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작품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사용된 게 그럼 다 크리스탈인 거예요? 크리스탈은 아니고요. 다이아몬드 더스트라고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고요. 그 미술 재료 기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앤디 워홀도 많이 사용했었고 부분 이렇게 반짝이는 걸 표현할 때 사용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웨딩 쪽도 협업을 하고 있고 개인 인물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서 여왕들처럼 그런 주문을 항상 받아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석 오브제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인물화, 보석과 관련된 인물화를 의뢰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보석에 대한 스토리가 어마무시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다가 이제 하나하나 뭐 루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너무너무 좋은 의미와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 그 반짝이는 크리스탈 기법을 여기다 도입을 한 거예요. 보면 밖에 저 여왕은 직접 그분 초상을 그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린 거 위에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붙이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다 이제 판화 기법으로 찍어낸 후에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페인팅이 올라가는 작업이에요. 좀 많이 번거롭지만 그래도 그만큼 다 하고 나면은 정말 멋있어요. 네, 그리고 저 여왕들도 다 하나하나에 그 보석의 특징이 다 있어요. 의미와 특징이 다 있어서 뭐 엘리자베스 1세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치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그 시시 그 엘리자베트 왕후는 굉장히 유명했던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었고 다 이제 보석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여왕이에요. 네, 저도 또 열심히 그리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식지 않은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네, 두루두루 욕심을 많이 부려야죠.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 보석을 소재로 하실 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십몇 년을 인물화로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보석으로 지금 한 지가 이번 두 번째 전시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보석 오브제와 탄생석,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오팔 같은 그런 종류를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갖고 싶어요. 네. 사실 이것도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할까? 전화위복? 글쎄 어떤 사자성어가 맞나? 원래는 인물화 관련 위주로 된 인물화 전시를 의뢰받아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했어요. 2년 전에. 근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랬는데 안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계속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개인전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전화위복이 맞네요. 맞네요. 저는 특별히 이거를 인물과 보석이라는 물질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이지만 정말 그 20억, 30억 년을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저는 오히려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 에너지가 주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정말 위대한 인물, 위대한 권력을 가진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과 이 에너지에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원석들과의 그걸 연결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흠모의 대상이잖아요. 보석이라는 자체는 사실 저도 이렇게 보석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흠모의 대상을 어떻게 제 예술가적인 시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제 인물에서 같이 파생되어서 나온 그 보석이 정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알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솔직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워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이 보석에 담겨 있는 힘이 아름다운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하는 힘. 그래서 그거를 저를 느낀 순간, 그리고 저거는 제가 이제 보석에 꽂힌 이후로 엄마의 보석이에요. 저 보석에 그 자개를 엄마한테 유품으로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을 때 예쁜 자개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아유 눈물이 나오네. 근데 별거 하찮은데 엄마가 그걸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보석을 모티브로 따왔어요. 그래서 각 쉐입에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정말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엄마 생각하면 다 울어. 저는 뭐 큰 욕심은 없고요. 그냥 기억에 남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냥 가슴속에 따뜻하게 기억에 남는 작가. 내 작품 걸어놓고 이렇게 마치 저를 보듯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실제 작가님들도 본인의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2024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진 작가의 양성을 위한 각종 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호텔 아트페어, 또 일반적인 아트페어 등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